1세대 파나메라는 운동 성능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디자인에 있어선 못생겼단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반응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직 프로포션을 기준으로만 바라봤을 때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옆모습, 그 중에서도 뚱뚱한 C필러, CLS의 날렵한 뒷모습과 비교됐던 해치백 스타일의 둔해 보이는 뒷모습, 그리고 포르쉐의 다른 모델과는 다른 넙대대한 앞모습은 결코 치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차의 디자인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1세대 파나메라 디자인의 숨겨진 가치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2세대 파나메라의 디자인의 숨은 의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파나메라가 못생겨 보이는 것은 디자인이란 예뻐 보이기 위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프로포션의 관점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에 집중하는 사이 1세대 파나메라 디자인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롤스로이스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서양 디자인의 가장 큰 강점인 프로포션은 동시에 그들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서양 디자인의 우수한 가치를 놓치고 겉모습에만 치중하게 만들어서인지 서양에서 개척자로 인정받는 거장들은 공통적으로 비율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동양 디자인을 통해 서양 디자인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동양의 디자인은 그 외형의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디자인이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면서 절대 가볍지만은 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디자인을 발전시킨 스위스 출신 프랑스 건축가 르꼬르비지에,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으로 망명한 미스 반데어 로어와 같은 거장들은 하나같이 일본의 전통 건축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동양 디자인은 서양 디자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서양 디자인의 기술적 아름다움 그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제대로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공식 자료를 통해선 프로포션만을 강조하는 포르쉐이지만 디자이너의 의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프로포션만 중시해선 만들 수 없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아이디어가 많이 돋보이는 차가 1세대 파나메라이고 이 차는 포르쉐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이상을 이뤄내기 위한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스포츠카인 911의 짐칸으로만 알려진 뒷자리와 관련 있습니다. 이 뒷자리는 포르쉐가 탄생하면서부터 가족이 탈 수 있는 스포츠카를 지향했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인데요.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만큼이나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지만 성인 4명이 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메라를 통해 가족이 탈 수 있는 스포츠카란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죠. 경영적인 관점에선 새로운 차종을 추가해 수익을 얻는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디자인적 관점에선 그들이 처음부터 꿈꿔온 이상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할 만큼 외형이 아름다운 스포츠 세단을 만들 실력이 있었음에도 포르쉐의 정체성이 담긴 포르쉐다운 스포츠 세단을 만들기 위해 개척자로서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프로포션이 전부였다면 1세대 카이엔, 1세대 파나메라 같은 다소 어설픈 비례의 도전적인 차는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들 없이는 지금의 아름다운 3세대 카이엔과 2세대 파나메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회사는 성공하지 못한 도전을 그들의 역사에서 지우기도 하지만 포르쉐는 절대 과거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시행착오라는 과정도 정체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를 발전시켜가며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았다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궁극적 지향점에 911을 두고 꾸준히 업데이트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행 911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초대 포르쉐인 356 시절부터 일관된 지향점을 향해 달려오며 매순간 업데이트를 거치고 항상 911은 그 시대의 포르쉐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의 실루엣 특성은 쉽게 바뀌지 않고 포르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쉐는 이 911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활용해 자사의 미드십 스포츠카, SUV, 세단, 전기차 등 모든 모델을 디자인합니다.
물론 다양한 장르의 차를 911이란 아이코닉한 스포츠카 디자인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 과정에서 앞서 말한 시행착오가 보이기도 하지만 포르쉐는 항상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도 함께 주고 있는데요. 그럼 포르쉐의 디자이너가 이 거대한 차를 디자인하며 어떻게 911을 표현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옆면부터 보시겠습니다. 911 디자인의 시그네이처도 사이드 뷰에서 잘 드러나듯이 파나메라의 사이드에서도 911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낮은 본넷을 포함한 뾰족한 프론트 실루엣, 헤드램프에서 그린하우스 아래로 이어지는 수평선과 트렁크를 향해 떨어지는 루프 라인, 그리고 큰 틀에서는 윈도우 라인도 911의 윈도우 라인을 표현하려고 했으나 뒷좌석 개방감을 위해서 또는 측면의 부족한 스포티함을 보완하고자 창문 끝을 올려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911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파나메라에서 시도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과 프로포션이 뚱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랜저에서 얘기했던 지붕에 숨어 있습니다. 이 차는 앞서 말했듯이 포르쉐가 오랫동안 꿈꿔온 4인 가족이 탈 수 있는 스포츠카이고 911의 A필러부터 극적으로 떨어지는 루프 라인을 표현하기엔 뒷좌석 공간으로 인해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루프 라인을 911보다 좀 더 뒤로 2열의 공간이 지난 지점에서 떨어뜨려 루프 라인을 완성합니다. 덕분에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얻었지만 B필러 이후 특히 C필러부터 트렁크까지가 뚱뚱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부터 내려간 루프 라인이 충분히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끊기게 되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둔하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뒷모습은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기 위한 도전의 결과물인데요. 911 디자인의 시그네이처 C필러 라인을 표현하기 위한 루프에서 트렁크까지의 선과 그린하우스에서부터 C필러까지의 면을 통해 캐빈의 바운다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911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조된 오버 휀더가 911을 연상하게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뒷모습을 완성하기에 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르쉐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앞모습이었습니다. 포르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911은 엔진이 뒤에 있는 것이 특징이자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엔진이 없어 본넷을 낮추어 디자인할 수 있고 전면 디자인을 그릴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앞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스포츠 쿠페라도 BMW의 M4나 아우디의 RS5, 메르세데스의 GT를 보면 그릴이 인상을 좌우하는 디자인이라 911의 프론트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911도 전면에 그릴이 있긴 하지만 작고 낮게 위치시켜 라디에이터 브레이크만 시키면 될 뿐 예시의 차들처럼 큰 라디에이터나 인터쿨러의 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911의 전면 디자인을 구성하는 중심엔 낮은 본넷의 면과 파팅 라인, 에로우 쉐입이라 부르는 특유의 뾰족한 실루엣, 그리고 헤드램프를 포함한 휀더의 볼륨감이 있고 이를 통해 세상에서 유일한 911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개성이 전방에 엔진이 있는 파나메라와 카이엔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는데요. 카이엔의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SUV이기 때문에 전면의 면적이 넓어 이렇게 상단부는 램프와 휀더, 본넷으로 포르쉐의 시그네이처를 표현하고 그 아래에 별도로 그릴층을 둘 수 있어 입체적으로 전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파나메라입니다. 스포츠 세단으로서 파나메라는 낮고 넓은 앞모습을 그릴같이 입체적인 요소 없이 디자인해야 했기 때문에 911에서는 유니크하고 완벽했던 디테일들이 여기선 좀 밋밋해져 버립니다. 낮은 본넷과 파팅 라인, 에로우 쉐입의 실루엣, 그리고 헤드램프를 포함한 볼륨감도 큰 크기와 엔진룸으로 인해 완전히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낮은 차체의 앞범퍼 아래에 그릴이 있기 때문에 서서 보는 시점에서는 전면 끝에 거대한 면이 눈에 들어오고
심술 굳은 듯한 눈매는 맥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포르쉐는 이 과정을 부정하지 않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전시키게 됩니다. 후기형에서는 헤드램프 아웃라인을 바꾸고 내부 그래픽에 좀 더 직접적으로 911을 차용하고 범퍼에도 디테일을 더해 외관을 개선했습니다. 911을 표현하려 했던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국내에 출시한 2세대는 더없이 아름답게 변하면서도 더욱더 직접적으로 911의 이미지에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파나메라가 포르쉐와 상관없는 프로포션이 훌륭하고 예쁘기만 한 4도어 쿠페를 만들어냈다면 911을 더욱 완벽하게 표현한 후속 작품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1세대는 못생긴 구형이 아닌 그 당시의 기술로 최선을 다해 911을 표현한 상징적인 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치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프로포션만을 중시해 그 순간에 벌 돈만을 바라보고 과거를 부정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가치인데요. 이렇게 브랜드의 정체성이란 것은 오랜 역사와 믿음 없이 만들어지기 힘들고 회사를 세운 기간이 오래됐다고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찬란했던 과거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잡고만 있다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매 순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발전해야 하며 때로는 변화를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점만큼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로터스나 알파로메오가 그 과거에 기대며 힘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보면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여기서 한참을 더 내다보며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911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정체성을 표현해 다양한 장르의 차를 만든다면 르망 프로토타입인 919 하이브리드와 918 스파이더 같은 스페셜 모델을 통해 현 시대보다 앞선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를 다시 911과 다른 모델들에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이란 가치 있는 과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 현재는 그 두 지점 사이 어딘가에서 꾸준히 변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세대 파나메라 디자인의 숨은 의미와 스페셜 모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